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잘 하셨어요? 다 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기쁘다. 울지도 몰라요, 수업하면서. 오늘 이제 1주차. 처음에 계산 수업을 좀 할까 하는데, 총 3주가 계획돼 있죠.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컨셉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시다 보면 오늘도 나오는데 이런 계산해야 될 때 있어요. 분수 계산인데요. 1 플러스 루트 1000분의 9000 분의 8. 네. 이게 이제 컨버스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이런 계산을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식은 잘 만드세요. 이게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건 그냥 암기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에 맞춰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사실 되는 건데 문제는 딱 이 식을 만드신 다음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는 공식은 암기니까 공식 외워서 식을 쓰는 거는 되는데 이 식을 놓고 실제 계산기 두들겨 보면서 계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가. 요게 1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론 강의에서는 이거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이렇게 구합니다 하고 되게 기계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식들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외우실 거고 기계적으로 식을 도출하실 겁니다. 어떠한 계산 문제도 시험장 안에서는 생각하고 응용하고 고민해서 푸는 거 없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건 찍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올해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었는데 10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5문제는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기출문제란 기존에 봤던 형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5개는 늘 하던 거 그냥 나왔어요. 뭐 늘 뻔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근데 나머지 5문제는 족보가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보시면 이런 5문제는 이게 뭘 의미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을 생각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푸셔야 돼. 그럼 제가 풀면은 이게 1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제가 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못 푸셔서가 아니에요. 시간 많으면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민법을 몇 개씩 못 푸셨죠. 이 얘기는 1년 내내 할 겁니다. 딱 보면은 아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똥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굳이 찍어 먹지 않아도 이건 똥이다 하는 건 그냥 피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4번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출제자가 죽으니까. 그래서 죽어 그러고 4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0문제 나왔는데 반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을 다 배우시긴 할 겁니다. 자, 이건 어차피 못 푸니까 수업 시간에 안 할게요. 이런 건 없이 수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느낌이 안 좋은 거는 바로 제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 수업은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결국 그러면 나머지 5개를 공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푸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1번 이렇게 풀고 2번 이렇게 풀고 3번 이렇게 풀어서 답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연습을 7월 달부터 계속 하실 거예요, 문제 풀면서. 자, 처음에 뭐 하죠?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 뭐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빨리빨리 하면은 30초 안에 해결이 되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려면은 기본 계산, 예를 들면 2의 제곱분의 500 이런 거 풀 때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의도는 앞으로 3주간에 이론을 설명할 게 아닙니다. 이론을 설명할 게 아니에요. 레일리, 허프 이런 사람들의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내년에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레일리 이론이 뭐고 허프 이론이 뭔지는 수업 시간에 하겠다 이거예요. 다만 이 이론을 풀다 보면 이 계산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3주간 수치를 드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누르기 할 거고요. 그래서 저게 빨라지면은 나중에 제가 이 이론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쓰면 이 계산이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저의 목표다 이거요. 지금 제 자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페이지 들어오시면
자료 못 받으셨나요? 사무실에서 받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받아오셔야 돼요. 가셔서. 그 첫 페이지는 약간 설명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내용들이긴 한데요. 밑에 적용 예제 보이시죠? 3번에. 그러니까 제 목표는 단 하나요. 이 적용 예제의 계산기를 누르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야, 쟤는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없애고 우리 그냥 딱 제로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그냥 다 누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됐고 이러지 마시고 기왕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크게 테마가 1번부터 시작해서 자, 넘겨보시면 7페이지 6번까지 있습니다. 맞죠? 7페이지 오시면은 계산 테마 6번인데 그 테마에 붙은 적용 예제들 그리고 위에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 요것들을 갖다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한 주 동안에 복습하시면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다시 드릴 겁니다. 다른 형태로.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문제를 본인이 조금 빠르게 계산기로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되고 다음 주 테마는 또 다른 테마로 이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계산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2주간에 그걸 할 거고요. 마지막 3주 차에는 실전 계산해가지고 시험 보듯이 제가 쫙 계산식을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마스터를 해놓겠습니다.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산의 과정과 계산기 두들기는 거 얘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기가 지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계산기는 좀 커요. 시험장 가지고 들어가시기. 예,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험 데스크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한 요 정도 크기는 돼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눌립니다. 발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크기는 돼야 돼요. 최소한. 예, 쥐나거든요. 누르다가 이렇게 손 떨려서. 그래서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계산기를 하나 장만을 하셔서 계속 1년 동안 똑같은 계산기를 쓰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한 번도 눌러보지 않으면 절대 시험장에서 누를 수 없다. 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까지는 공부를 잘 하시고 혹시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 시간이 끝나고 즉각 오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기꺼이 빨간 펜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귀한 2시간을 쓰시는데 혹시 야 이거 물어보기 좀 그렇다는 거 없어요? 그럼 진짜 알아들으실 수 있을 때까지 1대1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요 자료 습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타이틀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양과 그리고 사칙 연산 그리고 절대값이란 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절대값을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서는 목표를 써놨어요. 이렇게 제시된 식들을 계산할 줄 알고 따질 줄 아는 게 목표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더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연속으로 빼고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곱셈 나눗셈을 하되 서로 간의 부호가 다르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또는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 하는 형태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이 크기 비교. 나중에 여러분 거미집 이론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그 이론에서 이 크기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크기 비교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래쪽 1번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양과 음이라고 표현을 할 때 양과 음은 제로를 기준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 플러스라고 표현하고요. 0보다 작으면 음수다. 자, 요 위아래의 방향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를 가한다면 이 말은 밑으로 3칸 갔다가 위로 다시 2칸 올라오란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0을 기준으로 양과 음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랫줄이요. 이번에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절대값을 마킹을 할 때는 문지기 2명을 세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수치를 집어넣는데요. 절대값은 사전적 의미는
이 절대값이 표현이 돼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없애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플러스 4, 절대값 마이너스 4가 있다면 이 절대값으로 인해서 이 부호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든 마이너스 4든 결론적으로 어떻게 벗기면 돼요? 4로 벗기면 되죠. 그렇죠? 다시 더 빨리. 마이너스 4가 붙어 있으면 절대값은 이렇게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이 된다? 플러스 4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 이론은 수치의 크기만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지문은 뭐냐면 사칙 연산을 할 때 덧셈과 곱셈이 겹쳐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것도 기초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4 플러스 5 곱하기 4를 하시오. 이런 케이스. 또는 3 더하기 6 나누기 2를 하라. 공통점은 덧셈과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죠. 그러면 계산 순서는 무조건 곱이나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지문은 4 더하기 먼저 5 곱하기 4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 계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얘도 3 더하기 6 나누기 2를 먼저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덧셈,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이 붙어있는 식에서는 뭘 먼저 수행한다고요? 곱과 나눗셈을 수행한다. 알았죠? 제가 그 암기하면 좋다라고 써놓은 거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 양자가 부호가 같으면 계산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옵니다. 곱셈, 나눗셈의 법칙 중에서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4 곱셈했죠? 우리가 보통 얘를 4 곱하기 4라고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이 값은 양수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4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서로 부호가 다른 곱셈을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얘는 음수가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 그러나 4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건 나눗셈도 똑같아요. 6 나누기 2란 말은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2란 얘기인데, 그럼 양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마이너스 6을 플러스 2로 나누면 얘는 그냥 3이 아니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 나눗셈은 무조건 음수값을 보인다. 이게 이제 또 사칙 연산의 법칙 중에 하나인 거죠. 아울러서 그 2번 동그라미, 절대값의 부호가 등장하면 부호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뭘로 처리하죠? 양수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써놓은 적용 예제의 1, 2, 3, 4, 5, 6번은 실전 기출 지문의 계산 과정입니다. 얘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계산을 하게 되시는데요. 자, 이 계산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눌러보는 거죠. 그렇죠? 계산기 준비되셨나요? 자, 일단은 기본 사칙 연산은 보이는 대로 누르면 되거든요. 우리 1번에 처음에 몇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2.0은 몇이죠? 네, 2.0이란 말은 2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는 순서가 마이너스 1.8 하신 다음에 더하기 2로 가시면 되죠. 마이너스 포함해서 누르시면 답 얼마 나와요? 0.2. 걔는 계산기를 그대로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건 암산하거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누르는 방법만 일단 익히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8 더하기 2는 0.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혹시 해설지 받으셨나요? 해설지에 제가 전체 과정을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필기 못 하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답하고 해설 과정 다 써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누르세요. 지금은. 1번. 자, 2번 한번 내려가 보죠. 두 번째 계산. 1400 마이너스, 자, 2 한다면 뭐가 나오죠? 곱하기 50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셈 두 개 섞여 있으니까 뭐부터? 곱셈부터 하시면 먼저 누르실 게 계산기로 2 곱하기 50 누르셔야죠. 그렇죠? 2 곱하기 50 눌러보면 100 나오죠. 그렇다면 이 식은 1400 빼기 100을 하란 뜻이고,
그럼 1400에서 100을 공제해 보시면, 차감해 보시면 1300이 나옵니다. 조심하실 건 계산기를 아무 생각 없이 연속적으로 누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뺄셈, 덧셈과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이렇게 가로 쳐가지고 푸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계산이죠. 3번도 그러네요. 3번은 200이 나오고요. 200 더하기 4 곱하기 몇이요? 50. 자, 뭐부터 할까요? 4 곱하기 50 먼저 누르자고요. 그러면 4 곱하기 50 하시면 200 수치가 나오는데, 그 200에 더하기 몇 해주시면 돼요? 네, 200을 나중에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200 더하기 200 하면 4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계산기 누르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평소에 듣지 못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3번까지. 자, 4번 갑니다. 4번에 나중에 이제 시장돈에서 이런 계산하실 건데, 1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19. 자, 순서대로 하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얘가 1번이죠. 그럼 5 곱하기 19 하시면 95가 나왔죠. 그럼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뭐 누르시고 150, 그 다음에 빼기 70, 빼기 연속적으로 95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값이 음수값이 나올 것 같은데요. 80 마이너스 95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5번은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 기대 수익률 구하는 가중평균 과정이죠. 5번. 5번에 곱셈 더하기 곱셈 더하기 곱셈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도출이 됐다면 얘는 각각 뭐부터 해주는 거예요? 먼저 곱셈 계산 과정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럼 처음에 0.2 곱하기 4 하시면 몇 나와요? 0.8이라고 써놔야죠. 종이에다가. 그래야 나중에 연속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르실 건 0.6 곱하기 8. 자, 68, 48. 얘 계산하면은 계산기로 4.8이라고 살짝 써놓으시면 되고, 종이에다가. 또 세 번째 계산이요. 0.2 곱하기 13. 그럼 이 녀석은 2.6. 조그맣게 써놓으시면은 값이 3개가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제로로 돌린 상태에서 0.8 더하기 4.8 더하기 2.6을 하라는 뜻이네요. 이 문제가. 몇 프로요? 8.2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 기대 수익률 구할 때 이 방법으로 구하시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신 게 바로 가중평균의 과정입니다. 5번은 별표예요. 이 5번 계산은 무조건 할 거예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하실 거고. 자, 6번은 원래 뺄셈, 곱셈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뭐가 쳐져 있죠? 괄호가 쳐져 있으면 임마는 괄호 먼저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순차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수치 몇이에요? 처음에? 콤마. 그쵸? 세 자리마다 콤마 찍죠?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보통? 이거는 1, 10, 100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세 자리마다 여담입니다만 이거 왜 콤마 찍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요게 잉글리시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콤마, 첫 번째 콤마가 천을 뜻하죠. 이게 thousand 영어로. 그리고 그 다음에 100만 자리에서 콤마 찍거든요. 네, 밀리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 때문에 콤마를 찍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표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근데 얘를 그냥 읽으실 때는 좋아요. 저는 콤마 2개면은 이때부터 100만 단위가 시작된다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얘 어떻게 읽어요? 1억 4천이라고 하죠. 근데 간혹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60, 100만 원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이 문제 낸 사람 변태, 출제자가 변태인 건데 근데 실전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위가 100만 원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여기가 1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100만, 1000만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럼 60, 100만 원은 무슨 뜻? 얘는 6천만 원이란 뜻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쵸? 실화입니다, 이거. 이 문제 실화예요, 지금. 그래서 60, 100만 원이란 표현 나왔을 때는 요 끝에서부터 100만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100만, 1000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은 이것도 나왔었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럼 100만, 1000만, 그렇지 1억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글자가 마지막 자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1000만, 억. 자, 지금 1억 4천이 나왔고요.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눌러보세요. 1억 4천. 140, 10, 1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자, 뺄셈 걸어주지 않나요? 바로? 네, 얼마 빼야 돼요 지금? 7천. 조심해서 누르셔야 됩니다. 뭐 반 뺀 거죠? 뺄셈 딱 치면은 결과치 얼마 나오죠 지금? 7천 나오고 하나 더 뺄까요 여기서? 네. 그럼 1000만 빼주시고 6천까지 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괄호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곱셈 눌러주실게요. 곱셈 몇이요? 0.3. 오케이. 그러면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투자론에서 요 계산 많이 합니다. 요거 세후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인데 6,000 빼기 1,000에서 0.3 곱해주는 거죠. 자, 7번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따 분수 얘기 다시 할 거지만 뭐분의 뭐죠 지금? 0.5분의 10. 자,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얘는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나누시오란 얘기죠. 그럼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10 나누기 0.5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얼마요? 20입니다. 이런 계산은 진짜 많이 합니다. 앞으로 20. 자, 8번도 자연스럽게 2천만이죠? 네. 2천만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0.1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계산기 두들겨 보실래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천만 나누기 0.1하면 얼마 나오죠? 2. 억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산 팁 들어갑니다. 이제 2천만 나누기 0.1은 분수로 어떻게 표현하죠? 요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란 뜻이죠? 그럼 다시. 그럼 얘는 2천만을 위에 분자 자리에 쓰고 나누기 밑에 뭐 하셔? 우리가 개론 계산하다 보면 0.1로 나누는 게 엄청나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얘를 갖다가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풀 수 있죠. 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0.1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서 소수점을 지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죠. 그럼 이 위에 값도 오른쪽으로 한 칸 오면서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2천만 다음 단위가 뭐예요? 그래서 얘를 2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0.1분의 300만이다.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몇 칸이요? 한 칸 가면서 요 단위가 공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 3천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한 번 더. 0.1분의 그럼 10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여기에 0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몇이 된다?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점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점을 지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요 빈 공간만큼 여기에 0단위 하나 더 붙여주시면 10에서 100단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숫자가. 자, 라스트 0.1분의 5. 그러면 얘 1 되고 위에 하나 붙여주면 몇이요? 50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요령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2000만 나누기 0.1을 할 때는 소수점 지우기 위해서 오른쪽 한 칸, 그럼 2000만에서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억 단위로. 그래서 제가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하죠. 계산할 때. 9번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7억 4,800만 나누기 몇이요? 1.1. 아따, 단위 크다. 자, 요거 나누기 1.1 바로 계산기로 걸어주시면 뭐 나오죠? 구하셨나요? 6억 8천? 네.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수치를 1.1이나 1.2, 1.3으로 나누는 계산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론 시간에 다음 주에 제 수업 시간에는 배우실 텐데 이 특정 개수로 나눌 때 1.1이나 1.2로 나누는 계산 상당히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다만 이 수치가 크니까 얘를 많이 눌러보시고 정확하게 누르고 1.1 걸어주는 이 연습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계산이고요. 자, 이번에는 나눴다가 한번 빼볼까요? 그럼 10번은 뭐 먼저 하셔야 돼요? 7490 나누기 얘를 먼저 걸어주셔야 되죠. 그렇죠? 얼마 나오죠? 7490 나누기 1.1 하시면 6,800. 그럼 거기서 뺄셈 걸어주면 되죠, 이제. 자, 뺄셈 얼마 뺍니까? 3,000. 그래서 6,800에서 3,000 빼주시면 결과값은 3,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계산기 쓰는 건 거기까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은 못 푸시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만 생명은 뭐라고요? 스피드. 특히나 7억 4,800 이런 거 누르는데 안 눌러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단위 잘못 누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연습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에 11, 12번. 11번은 어떻게 표기할까요? 절대값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7이죠. 절대값 있으면 부호다 날리기로 했죠. 그럼 인마는 뭐예요? 답이? 10분의 7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10분의 7은 0.72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뒤에 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마이너스 5분의 플러스 7. 자, 부호 없애기로 하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5분의 7. 암산 되시는 분들 암산하시고 계산기 누를 땐 7 나누기 5로 구해주시면 된다.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그럼 1.4. 5분의 7, 1.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회심의 문제입니다. 12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부등호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나중에 이론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 없잖아요. 그럼 이거 다 제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2분의 1과 3분의 4 중에 누가 크냐를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다. 네, 2분의 1은 소수점으로 0.5고 3분의 4 나누기 3 하면 인마는 1.3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누가 크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3분의 4 같은 경우에는 아랫도리보다 윗도리가 크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분수라고 부릅니다. 윗도리가 더 크다는 건 이 값은 1을 오버하는 값이란 얘기죠. 3분의 3보다는 크다. 그래서 얘는 사실 계산 안 해도 0.5보다는 얘가 크다는 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테마. 타이틀 뭐라고 돼 있죠? 백분율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적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 투자론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나왔네요. 10%는 수치로 0.1입니다. 0.7이라고 돼 있죠. 0.1로 좀 바꿔주시고요. 10%는 수치로 표현하면 몇이다? 0.1이고 7%는요? 0.7 아니죠. 7%는 0.07. 요거 밝혀내는 게 목적이고, 거꾸로 0.05를 퍼센트로 바꾸면 5%, 그리고 0.4를 퍼센트로는 40%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 보시면 4억에 70% 구하기, 1억에 5% 구하기.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라인에서 별표 1억 원에서 5% 빼는 거, 그리고 1억에서 40% 빼내는 거.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계산입니다. 일단은 서술적으로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1번의 이해.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퍼센트는 100분의 해당 수치를 뜻한다. 5% 그러면 100분의 5. 6% 그러면 100분의 6을 뜻하는 거죠. 다시 10%면 100분의 10, 20%면 100분의 20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어떤 금액의 특정 퍼센트를 구하라는 것은 그 금액에다가 그 퍼센트만큼 곱셈을 가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4억의 70%.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4억 곱하기 70%를 하시면 되는데 70%는 소수점으로 0.7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억 8천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3번에 다시 금액에 뭐라고 돼 있죠? 일정 비율을 차감하라. 이것도 이제 투자론에서 계속 쓰실 건데, 아랫줄 보시면 사례에 보시면 1억에 몇 프로를 빼라고 나왔죠? 5%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5%를 뺀 나머지 값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 만들면 얘는 최초 어디에서? 1억에서 빼기 1억에 5%를 구하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식을 정리하면 인마는 1억 빼기 1억 곱하기 뭐 하시면 되죠? 0.5%, 0.5가 됩니다. 자, 연습 좀 다시 할게요. 6%는 몇이라고요, 소수점으로? 0.06. 7%는? 10%는? 0.1. 20%는? 자, 내려오시면 1번 동그라미 2번에 1번 외우는 게 좋죠. 한 자리 숫자를 표현할 때는 무조건 0.0 그 수치가 됩니다. 맞나요? 7%는 0.07, 5%는 0.05, 9%는 0.09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두 자리 숫자 되면서는 0. 모시기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5%, 7%, 9%, 10%, 20% 이 5개 계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 좀 더 편안하게 연습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금액에 몇 프로를 가하는 거예요? 10%를 가할 때,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일단 지워 놓으세요. 다 화이트 같은 거 지워버리세요. 금액을 0.1로 나눌 때 그 말 지워버리세요. 일단. 자, 이것도 요령 같은 건데 금액에 몇 퍼센트를 가한다고요? 10% 가하는 계산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 내려오시면 얘 첫 번째 얼마에 10%? 100원에 10%를 간단하게 구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두 번째 예에서 보시면 얼마요? 121원에 10%. 이 차이가 있어요. 이 금액 차이가 뭐냐면 끝에 0이 들어갈 때와 끝에 0이 아닐 때 차이죠. 그렇죠? 10%를 구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10으로 나누란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곱하기 10%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끝에 0으로 끝나면 이걸 하나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100원에 10%는 몇이다? 10. 다시 한번. 그럼 200원에 10%가 하실 때는 하나 지우시면 된다. 그럼 얼마요? 20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 0으로 끝나는 수치의 10%는 0을 지운다. 이건 이해되셨죠? 그럼 인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자 계산할 때 쓰는데 요거 121원의 10%. 얘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요 10%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왼쪽으로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10%를 곱하라는 건 0.1을 가하라는 얘기죠. 0.1을 가할 때는 한 바퀴 왼쪽으로 쭉 가시면 돼. 그럼 얘는 몇일까요? 12.1이 되는 겁니다. 다시 155에 10%를 가하라 이러면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가서 점을 찍어주시면 된다. 몇이요? 15.5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응용 들어갑니다. 만약에 12.1에 10% 구하라 이러면요. 그럼 그 점이 찍혀 있죠. 그럼 그걸 다시 왼쪽으로만 한 번만 이렇게. 그럼 얘는 몇이다? 1.2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한 칸씩 왼쪽으로 밀어주는 게 10%를 가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라스트 14.5 곱하기 10% 하면 네, 그럼 얘는 1.4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계시면 계산할 때 돈 많이 들 거예요. 이자 계산할 때. 자, 그래서 그거 쭉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예의 두 번째 줄 121원에 10% 찾으셨나요? 12.1 맞죠? 그리고 옆 칸에 133.1원에 10%는 왼쪽으로 한 칸 가면 13.31 그리고 145.21에 10%는 왼쪽으로 한 칸 가서 14.5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3번은 별표를 신나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억 원을 5% 차감하시고 잠깐 보세요. 설명 제대로 들으신 다음에 요령 익혀 놓으십시오. 지금 식을 만드니까 1억 빼기 1억 곱하기 5%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1억이 나오고 여기도 1억이 나오죠. 그럼 이 식을 1억 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들어보세요. 그럼 이 좌변 같은 경우에 얘가 1억 곱하기 1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럼 요 1억을 빼내면은 여기에는 1이 남게 되고요. 그거 빼기 하고 얘는 1억 빼내면 뭐가 남아요? 5%가 남아요. 5%는 몇이죠? 0.05입니다. 즉 본식은 무슨 뜻과 똑같냐면 5%를 빼란 얘기는 1억에 곱하시오. 얼마를 곱하시오? 0.95를 곱하란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나보러 하라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5%를 빼란 얘기가 나오면 그 금액 곱하기 100에서 얘를 뺀 수치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5% 빼라 그러면 몇 곱하면 돼요? 0.95. 이건 95%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럼 나중에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구할 때 다 이렇게 구해요. 투자론에서. 그래서 5% 빼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1억에서 7% 빼보세요. 그러면. 그럼 계산 어떻게 한다? 1억 곱하기 100 빼기 7. 0.93. 그렇죠? 이 두 자리 수치와 얘랑 합이 10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시험에서는 보통 5% 빼라랑 10% 빼라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10% 차감하시오. 그럼 100에서 10 빼면 몇이요? 90. 그럼 1억 곱하기 바로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이건 진짜 완전 꿀팁입니다. 계산 나중에 할 때.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얘 별표 쳐놓고 요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요. 예제 중에서 5번, 6번 먼저 해보실래요? 두 개만? 양괄호 5번, 양괄호 6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식 만들게요. 7200에서 10% 차감하시오. 그러면 7200 찍어 놓고 곱하기 몇이요? 그렇죠. 0.9. 그렇죠. 10% 뺀 90%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0.9. 그럼 2억에서 5% 빼라고 그러면 얘는 2억 곱하기 0.9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7,200만 원에서 10%를 차감하면 얘 0.9를 곱하면은 이 데이터가 6,4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시험 풀면서. 그리고 2억 곱하기 0.9 하시면 1억 9천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당장 나오는 내용이고 써먹을 내용입니다. 투자론에 현금 흐름 추정할 때 이 팁이 있으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괄호 1번으로 올라오세요. 자, 1 플러스 7% 무슨 뜻이죠? 1 플러스? 뭐 하라는 얘기예요? 1 플러스? 0.07 하라는 얘기죠. 그럼 1 플러스 0.07 하면은 1.07. 계산기 누르셔도 되고요. 1.07. 그럼 1 플러스 5% 하면은 1 플러스 0.05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1.05. 1 플러스 10% 하라는 얘기는요. 1 플러스 0.1 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1.1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1 플러스 R이라는 걸 배우실 텐데 1 플러스 R. 네. 요 R이 뭐냐면 금리, 레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투자 계산하실 때 1 플러스 R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 R이 금리인데 금리가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럼 5%면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0.05잖아요. 그럼 1을 붙이면 그래서 1.05라고 계산이 됩니다. 7%는요? 더 계산할 것도 없지만 1.07. 10%는? 1.1이요. 자, 좋습니다. 20%는요?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1.05, 1.07, 1.1, 1.2. 이 수업을 꼭 2월 말에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네. 네.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많이 쓰인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분수 계산하는 거 그 양괄호 1번에서 정리해 두시고 백분율 계산. 2번부터 계산 좀 들어가 볼까요? 5억에 몇 프로요? 5억에 5% 어떻게 구하실래요? (5억) 곱하기 몇이다? 네, 가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얼마요? 2,5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3억 원에 7%. 7%면 0.07. 일단은 다른 요령 제끼고 계산기 눌러보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곱하기 0.07. 얘는 2,100만 원 나와요. 맞죠? 그렇죠? 네. 자, 3번 5억 원에 몇 프로요? 50%면 사실 반 땅 아닙니까? 반이죠. 50%면. 그럼 5억 원의 절반은요? 2억 5천이죠. 역시나 계산하실 땐 0.5 하시면 되죠. 그렇죠? 2억 5천. 그리고 6천만 원의 40%는 얼마 나오세요? 6천만 원의 40%. 2,400이죠. 그렇죠? 우리 금융론의 계산 주인공들이네요. 얘네들이. 5억에 5%, 뭐 예를 들면 3천에 7%, 뭐 5억에 50%, 6천에 40%. 이런 게 이제 빈출되는 계산 유형들입니다. 이건 계산기로 계산할 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아래쪽에서 곱셈하고 나눗셈 연장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처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6천만 곱하기 몇 프로요? 40%면 0.4를 한번 해보시죠. 얼마요? 2,400만 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눗셈 걸어주시면 되지 않아요? 네. 0.1씩 나눠주시면. 그럼 공이 하나 늘어나면서 2억 4천만 원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이게 나중에 대출액 구할 때 쓰는 계산이에요. 대출액 구할 때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건데 특정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곱하고 구하진 값을 0.1로 나눠주는 이런 프로세스. 2억 4천만 원. 그럼 7번은 직접 풀어보시겠습니다. 적으시면서 푸셔야겠죠? 네. 자, 하나하나 풀어보고 적어보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건 1.2 곱하기 50%니까 0.5 누르셨겠네요. 그렇죠? 1.2의 반. 그럼 몇 나왔죠? 얘? 0.6이라고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계산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실 건 1.1 곱하기 20%니까 얘는 1.1 곱하기 0.2 눌러주시면 되고 얘는 0.2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1.4 곱하기 30%는 1.4 곱하기 0.3 곱해주시고 어떻게 되죠? 4, 2.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은 세 개의 값을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더해주는 게 좋죠. 0.6 더하기 0.22 더하기 0.42 하시면 1.24. 네. 재작년 계산 문제 푸셨네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을 만드는 걸 배우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식을 만드는 건 이론 시간에 배우시고 지금은 만들어진 식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쓰고 계산하고 쓰고 계산하고 쓰고 쓴 거 어떻게? 더하는 거. 네. 지금은 댄스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연습 다시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마. 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놈. 타이틀 뭐예요? 3페이지에? 제곱 n 역수. 제곱 아시죠? 첫 번째 3의 제곱, 그쵸? 그 다음은 이거 뭐라고 읽어요? 4의? 4의 세제곱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4의 3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쵸?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4 곱하기 3 아니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의 그 다음에 뭐라고 읽어요? 4승 또는 5의 4제곱 이렇게 읽죠. 그쵸? 요거 계산할 거고요. 야, 옆에 피곤한 거 2의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3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 4의 역수는 그랬죠. 4의 역수는 몇이다? 4분의 1. 그리고 어머 이게 뭐야?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죠. 이거 역수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위아래 뒤집으시면 돼.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1 플러스 R의 n승만 적혀 있는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세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이렇게 됩니다. 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일단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하는 이 제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곱이라는 의미는 밑에 보시면 같은 수를 어떻게 알아? 네,
동일 수치를 2번 연속으로 곱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을 한다는 의미는 3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러면 3승, 4승, 5승 넘어가면서부터는 같은 수치를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계산은 그대로 다 계산기가 하는 거죠. 그럼 3의 3승은 3 곱하기 3번 눌러주면 되는 거고, 역시나 4승은 3, 3, 3, 3을 4번 곱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곱, 세제곱, 네제곱은 우리 이슈가 아니에요. 계산만 빨리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적어놓은 이론 부분에서 1번에 제곱의 두 번째 줄 3 곱하기 3, 4의 세제곱에 어떻게 한다고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연속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2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의 제곱이라고도 하지만 3의 2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4의 세제곱이지만 얘는 4의 뭐라고요? 3승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3번 별표 치실래요? 그럼 바로 질문 드립니다. 이건 어떨까요? 5의 마이너스 제곱이다 이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마이너스 승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5의 그 승 분의 1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5의 마이너스 제곱은 5의 제곱 뭐라고요?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6의 마이너스 2승 하라는 얘기는, 네, 이 마이너스를 위로 보내서 이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얘는 6의 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 번만 더. 3의 마이너스 3승은, 자, 3에 이거 붙이시면 되죠? 3의 3승 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아, 눈치채셨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마이너스 승은 그 승 분의 뭐라고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기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래쪽에 3의 3승이니까 밑에 쪽에 3 3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거 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인마는 27분의 1이다. 얘를 계산하시면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승 연습 하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승은 그 승 분의 1이다. 자, 3번의 두 번째 줄 3의 마이너스 제곱은 3의 제곱 분의 1, 결과값은 9분의 1 맞죠? 한 번 더. 4의 마이너스 3승은 4의 3승 분의 1, 그럼 얘는 몇 분의 1이요? 6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승 계산 이따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역수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개론에 역수 관계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역수는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래요. 두 개의 수가 있는데 그 수의 곱이 1이 되는 관계를 역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흔히 우리끼리 말할 때는 위랑 아래랑 뒤집어진 수치를 역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분의 B의 역수는 뭐예요? 분모분의 분자의 자리를 뒤집으면 되죠. 그럼 얘는 뭐분의 뭐다? B분의 A가 되는데,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이 약분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이 곱셈의 약분은 대각선끼리 이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얘가 결국 몇이 되는? 이 관계를 역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4분의 1의 역수는 뭐다? 자, 위아래 뒤집으세요. 그럼 몇 분의 몇? 1분의 4가 되고 4분의 1의 역수는 결국 4가 됩니다. 한 번 더. 5분의 3의 역수. 얘는 어떻게 위아래 뒤집으면 3분의 5가 되죠. 자, 하나만 더 마지막. 그럼 5의 역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5라는) 거는 밑에 뭐가 있는 거죠? 1이 숨겨진 거죠. 얘는. 그래서 5분의 1의 역수는 뒤집어주면 몇이다? 5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정 숫자의 역수를 구한다는 건 그거 분의 1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7의 역수는 7분의 1, 8의 역수는
8분의 1. 그런 정수의 역수는 그거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뭐 나중에 얘기 들으시겠지만 이게 연금의 내각계수라는 거의 공식인데 이 역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그냥 쓰기만 하면 구하자는 게 아니고 위아래 바꿔서 쓰시면 되죠. 그럼 R이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아랫도리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덩어리만 교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게 이제 역수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래쪽 2번에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에 2번 동그라미. 마이너스 승이 나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n승 분의 1이다 이랬죠. 다시 3의 마이너스 2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3의 제곱 분의 1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령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 3번 얘기는 정수를 뒤집을 때는 그거 분의 1을 하란 얘기예요. 자, 다시 옆에 4의 역수는 4분의 1, 5의 역수는 5분의 1, 6의 역수는 6분의 1. 맞죠? 그리고 4번에서 분수 덩어리는 위아래 잡아서 뒤집어 버리면 역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 좀 해 보실래요? 적용 예제들. 앞으로 숱하게 할 계산들입니다. 제가 칠판에 적는 동안 계산기로 한번 눌러 보시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가 별표네요. 네. 실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자, 거기까지 일단 스탑. 네.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0.1의 제곱. 그러면 첫 단계로 할 건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야죠. 1 플러스 0.1 하시면 그럼 인마는 1.1의 제곱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같은 수를 두 번 곱하시오. 1.1 곱하기 1.1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값은 1.21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1.21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산이요. 두 번째는 1 플러스 0.05 하시면 몇이 되죠? 1.05의 세제곱. 연장으로 3번 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얘는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이 나올까요? 1.157625 1.157625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맞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4번 곱할 겁니다. 이제 1 플러스 0.07은 1.07이죠.
4번 연장 곱하겠습니다.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곱하기 한 번만 더 팍팍팍팍 4번 곱하면 1.3107 거시기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계산들 1 플러스 소수점의 n승 계산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계산입니다. 이거는 뭐 계산기로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됐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 2개 계산일 것 같아요. 자, 얘는 제가 과정, 계산기를 누르는 과정을 다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분자 있고 밑에 분모 있는데 크게 보면은 위에 거를 0.1로 나누라는 뜻이죠. 맞죠? 위에 거를 0.05로 나누라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먼저 계산할 건 위에 거부터 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거 1 플러스 0.1은 1점 그러니까 위를 해석을 하면 1.1을 3번 연속으로 곱해서 2를 빼란 얘기잖아요. 그럼 계산기 누르는 순서는 1번 1.1 곱하기 1.1 곱하기 1.2를 한다. 맞죠? 3번 곱하시면 뭐 나와요? 3번 곱하시면 1.331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빼기 뭐 하시면 돼요? 빼기 2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화면에 몇이 뜨죠? 0.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게 분자값, 위의 값이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나누기 뭘 걸어주면 된다? 0.1을 걸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3.31 이렇게 되는 거죠. 3.31. 예.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신 3.31 이걸 연금의 내각계수라고 하는데 얘를 계산하는 게 투자론에서 직방으로 배우세요. 수업 시간에. 식이 저렇게 되는데 저 식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똑같이? 그 인만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쳐내고 그 다음에 얘 나누고 이렇게 세 가지죠. 그렇죠? 네. 그럼 1 플러스 0.05는 그럼 처음에 할 게 1.05를 몇 번 곱하죠? 예, 2번 곱합니다. 얼마 나오겠네요? 1.1025 나왔나요? 그러면 그 즉시 붙잡고 빼기 1. 그렇지. 빼기 1. 그럼 얘는 0.1025 떠 있나요? 한 번만 더 나누시면 되겠네. 몇으로? 0.05로 나눗셈 걸어 주십시오. 얼마 나오나요? 2.05 나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세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세요. 이거 1년 동안 배울 거니까 외울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너나 해라 계산 이러십니다. 이거 외우고 계산 안 하는 건 너무 이상하죠. 네. 연금의 내각계수 계산, 그리고 얘도 연금의 내각계수라고 하는데 이 계산은 1월 달에 만나시게 될 건데요. 네. 지금 많이 연습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편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좀 식히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식히신 다음에 분수하고 변화율 계산 뒤에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시간 더 이따 끝나요. 4시 반에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